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0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이모월 무신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7월 4일 오늘 살펴볼 명식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그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무토 월령 5월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저기 5월도 이제 얼추 며칠 남지 않았고요. 무토도 5월에 무토 얼추 세 번째 시간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다라고 하면 경자년 이무월의 무토, 5월의 무토 제가 세 번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한 번 더 찾아보셔가지고 좀 기본적으로 5월의 무토를 어떻게 배합을 하는지를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 되게 한 달이 30일 정도 되기 때문에 10개의 천간이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3번씩 정도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공부하는 데서는 그렇게 뭐 적지 않은 횟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반복해서 청취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댓글로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나마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제가 음양으로 구분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 음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구분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더 좋겠죠.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해요.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개념, 그 다음에 매우 넓은 개념의 흙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개념의 흙은 산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이런 개념일 것이고요. 넓은 개념은 광야라든가 아니면 대평원 같은 그런 경우있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김해평야, 김제평야, 호남평야 같이 넓은 그런 평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기 만주 벌판 엄청나게 넓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한 두세 배씩 되는 그런 광야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토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좀 멋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흙은 뭐냐면 작은 개념의 흙이 아니라 매우 높고 방대한 후중한 그런 개념의 후중한 그런 토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후중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후자가 두텁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껍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흙이 쌓이면 뭐예요? 10cm, 20cm에서 1m, 2m, 땅속 깊이 100m, 200m, 1km, 2km, 10km 막 이렇게 흙이 쌓이면 쌓일수록 두터워지죠. 그 다음에 흙이 쌓이면 두터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무게도 그만큼 많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공사장에서도 그냥 일반 집을 짓는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토목은 뭐예요? 넓은 땅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건축의 개념도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지만, 건축은 이제 건물적인 것이고, 토목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을 갖다 일구고 어떤 대지를 이렇게 조성할 때 이렇게 토목공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매우 넓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무토 일간들이 물론 사주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또 뭐예요? 부동산 같은 거 있죠. 부동산, 이 땅에 관련된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후중한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 쌓이다 보면 땅이 이제 압착이 되죠. 물론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태적암이라고 하는 바위가 이제 태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지면 이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암은 진흙이죠. 진흙이 쌓여서 뭉쳐서 바위가 되면 이암, 그 다음에 모래가 쌓여서 그 다음에 바위가 되면 태저암, 그 다음에 자갈이 쌓여서 바위가 되면 역암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 그래서 태저암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부류, 이암, 사암, 역암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죠. 이건 뭐 예전에 배웠던 거니까 뭐 기억 다 하실 것 같은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바위 덩어리를 만드는 것은 원래 목적은 아니에요. 원래는 토는 원래 토생금 한다라고 하지만은, 토라고 하는 개념의 흙은 뭐예요? 콩을 심든 벼를 심든 나무를 심든 생명력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 땅에
흙의 의미인 것이지 바위를 만들어내는 것은 원래 토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풀 한 폭이라도 자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바위 덩어리 만들어내는 이러한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토라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삶의 어떤 만물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무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고 이렇게 두터운 흙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서는 용도가 없겠고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실살이 있게 되면은 무토에 큰 숲을 이루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숲을 이루게 되면 땅이 어떻게 돼요? 옥토가 될 것이고 물기도 있게 될 것이고 또 햇빛을 충분히 받게 되면 아주 열대 우림과 같은 어떤 큰 숲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이 자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옥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간목만 있어서는 되지 않겠고요. 반드시 물도 있어야 되겠고 햇볕도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가 나무를 심을 수 있겠고, 심은 나무가 물이 있어야지만 나무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겠고, 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병화가 있어야지만 간목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또 간목이 살아야지만 또 땅이 영활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간목, 개수, 병화가 이렇게 좀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임수를 쓸 수도 있겠고요. 임수, 그 다음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쓸 수가 있는데, 임수, 정화를 쓰는 공력보다는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시사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무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라든가 화 같은 것이 있어서 조화를 잘 이루어 주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수, 어떤 경우에는 화, 어떤 경우에는 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한다? 원령이 어떠한 원령이냐에 따라서 수가 먼저 필요할 때가 있겠고 목이 먼저 필요할 때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가 있어 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5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이면서 또 뭐라 그랬죠? 토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 또한 격을 논할 때 뭐가 된다? 양인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틀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을 다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자, 5 안에는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양인이 된다?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양인이 된다는 것은 오중에 있는 기토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임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임수가 있어서는 되지 않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월이잖아요. 5월 화왕절이 되겠고요. 화왕절이기 때문에 목은 약하고 수도 약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에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는데 수기가 없다라고 하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화가 왕하게 되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죠. 이걸 갖다가 목분비회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에서, 만약에 무토가 5월에 태어났는데 사주에 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간목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말라 죽은 고사된 나무로서 더 오래 있게 되면 그냥 이건 오히려 토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생해서 다시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나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죽게 되면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무의 어떤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도 어느 원령이든 화가 왕할 때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도 중요하지만 일단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물이 있어서 화를 억제시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지만 무토의
무토를 윤토하죠. 윤토, 촉촉하게 윤토, 윤택하다, 윤토한다 이렇게 개념이 되고요. 땅이 윤택해져야지만 그 윤토된 땅, 촉촉한 그 옥토에다가 간목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보다는 먼저 물이 있어야지만 나무를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준다? 임수에 뿌리가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사주국세가 괜찮은 사주국세죠. 물론 이제 간목 자체도 뿌리가 더 있어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갑인 이렇게 있어준다라고 하면 되는데 잠깐만 갑기약토 무진기사 원래 간목이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는 경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 것이고, 요거는 이제 바꿀 수는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갑인이 돼요. 그럼 얘를 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죠? 이게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 임수가 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 정임한목이니까 여기가 임수가 오려고 하면 뭐 이건 얘를 지우면 되겠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주국세가 좀 원활한 사주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무토가 간목이 오게 되면 아마 갑인시가 되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인신상충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실 텐데 좀 이따 생시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자, 무토가 오래 태어나면 일간이 왕하죠. 그래서 왕한 그 일간이 너무 왕하죠. 그래서 이거는 격으로는 양인 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간목이 있게 되면 뭐가 된다?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오래 태우면 일간도 왕하지만 화도 원체 왕하기 때문에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목이 있는 것보다는 물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수어에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물이 마르지 않겠죠. 사막 같은 데도 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물이 보존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원체 뜨겁기 때문에 물이 금방 증발되죠. 그래서 우물을 파더라도 우물을 뚜껑을 반드시 덮어두어야지만 지하수가 마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오래 태어났을 때 수가 우선이고요. 금으로서 수를 생주에 전에 수가 충분한다라고 하면 간목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것이 바로 무토가 오래 태어났을 때 사주를 배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무토일간이 오래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주의 격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인격이고요. 양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다, 왕하다, 매우 왕한 사주다라고, 즉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왕이에요. 물론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은 4월, 5월만 왕한 것이 아니라 진술, 충미, 월도 모두 왕하지만은 5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도 왕하면서 인성의 생조까지 받기 때문에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계절에 과는 달리 5월은 화가 왕하기 때문에 이 무토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물을 얻어야지만 사막과 같은 그런 넓은 광야에 물을 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물의 수원, 물의 근원이 있어야지만 물이 마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주 배합은 임수도 얻었고요. 경금도 얻어서 다 아주 좋은 사주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경자년 이무월은 좌우상충되는 것, 이것이 좀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매우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요신금이 아니고요. 신금은 요신금이 되겠죠. 무신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잘 보십시오. 이 신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임수도 뿌리를 얻고요. 경금도 여기 뿌리를 얻었습니다. 임수가 연지에 있는 자수에 뿌리를 둬서 뿌리를 둬서 좋을 것 같았는데 좌우상충되면서 이 여기 있는 자수는 상처를 크게 입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무토의 뿌리인 오화도 상처를 데미지를 크게 입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살아남는 것은 뭐냐면 임수, 경금은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일지에 있는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는 살아남죠. 그럼 따지고 놓고 보면은 무토 입장에서 식신과 재성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식신생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좌우상충으로 인해서 일간의 뿌리인 오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아까 제가 신왕한 사주,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왕한 사주가 되어야 되는데 좌우상충되고 나머지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주 국세가 바뀌어서 신약한 사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생시에서 다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신약이 더 많아지게 되고 설기가 과다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못해도 화라든가 아니면 토를 봐서 무토를 좀 도와주어야지만 금수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고요. 다시 생시에서 목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 또한 뭐예요?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목은 일간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생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 일간이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좌우상충으로 인해서 무토의 뿌리인 오화가 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있은 상태에서 임계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성과 식신이 왕해져 있고 일간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신왕한 사주가 아니라 신약한 사주가 되었고요. 생시에서는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오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개축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개축시, 그 다음에 병진시, 정사무호, 기미시, 임술시도 볼 수 있겠는데,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개축시는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개수가 이렇게 무토하고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서로 이것도 탐합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축토를 보아서 무토가 얘 뿌리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좌우상충에서 화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축토라고 하는 것 자체도 습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한습함이 너무 심한 그러한 땅이 됐죠. 땅 중에서도 여름에도 햇볕이 들지 않는 그런 음습한 땅이 있는데, 그런 땅에서는 작물 같은 거 심어도 잘 자라지 않죠. 음습한 땅, 바로 이렇게 되면 그러한 음습한 땅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병진씨 같은 경우에는 병진씨 같은 경우도 병화를 얻고 지지로 진토를 얻는다 하더라도 요 무토가 진에 뿌리를 둘 수는 있겠죠. 이걸 갖다가 이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좌우상충하게 되면 신자진 수국은 이루기가 어렵고 그냥 신금, 진토 이렇게 있으면은 역시나 임수경금은 신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겨줄 수 있으면서 임수의 뿌리를 댈 수 있습니다. 자, 자수가 오화를 충하기 때문에 무토의 뿌리도 없어진 것과 같이 병화의 뿌리도 좀 없어졌죠. 그래도 병화를 얻은 것만큼은 나쁜 것은 아닌데, 화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면 대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정사, 무, 기미시는 특히 정사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좋을 듯 하면서도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정사시는 이거는 좌우중에 이거는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할 것 같지만 화가 왕하지 않습니다. 사실 합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정화는 정화의 뿌리도 어디에 오화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좌우중에서 오화는 날라가 있고요. 시제 있는 사화는 사신합수에서 병화가 약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화도 강할 것 같지만은 강하지 않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무오시, 기미시가 괜찮을 것 같은데, 기미시 같은 경우는 화기가 아니라 토의 기운이기 때문에 별도로 화가 다시 있어 주어야 되는 것,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경신, 신유시 이렇게 되면 다 금수가 세력을 장악하게 되죠. 임자, 계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화토운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도 역시나 경자년 이모월은 좌우상충을 끼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